오늘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 창업 관련해서 혹시라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지금 직장하고 있는데 내가 언젠간 창업할 거야, 언젠간 내가 나가서 뭔가 자영업을 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한번 나름대로 기록을 해봤습니다. 성공하는 사업은 시작부터 달라야 한다라는 거창한 제가 부제를 한번 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이런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나가서 이런 업종에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내가 나가서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볼 거야. 종목을 여러분들 당연히 던지셔야 되겠죠. 제가 한번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제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핵심 질문.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현재는 어떻게 변화되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 가치가 여러분들 상승하는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요,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책이라든지 동영상 보고 또 뉴스, 경제 뉴스 보면 다 나온다는 얘기겠죠. 코로나, 이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더욱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언택트 시대. 먹는 것,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먹는 것. 정말 까다롭게 고르는 것 하나, 뭐 이렇게 특히 유기농 이런 거 있죠.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이 매장을, 여러분들 어떤 매장 하시는지 아시죠? 제가 현재 와이프랑 같이 유기농, 수제, 이유식과 아이 반찬을 수제로 저희 두 명이서 계속적으로 당일 제조해서 당일 판매하는 구조로 제가 계속적으로 매장 운영을 한 지가 됐는데요. 한 2년 정도 됐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언택트 시대, 제가 물론 2018년도 계속적으로 준비하면서 2019년 초에 매장을 개업했을 때 이 코로나가 올 거라고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이유식 아이 반찬 사업을 하면서 맛은 기본입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맛은 기본이고, 영양을 어떻게 골고루 잘 배분해서 엄마들이 원하는 내 아이에게 정말 먹일 영양소가 적절하게 잘 분배돼서 매일매일 탁탁 적절 족소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신선하게 재료를 바로바로 유기농 매장 있죠, 여러분들. 자연드림이라든지 초록마을 이런 데서 바로바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유기농 제품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일반 반찬이라든지 이런 일반 이유식 매장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데 조금 비쌀지 모르겠지만 분명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제 스스로 작성했을 때요, 사업 구상, 창업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막 돈을 막 끌어모은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전보다 오히려 더 어떤 이런 뭐 식당이라든지 대규모 사람들이 와서 직접 밥을 먹는 데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원래부터, 제가 최초에 할 때부터 이렇게 뭐 사람을 고용을 많이 못하고 저희 두 명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 위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에 주문들이 더 많이 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많이 주시고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거의 배달 위주입니다. 받아가지고 주문 받아가지고 예약 주문 받아서 당일날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적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업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언택트 시대가 점점점 강화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업종이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적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를 도와줄 것입니다. 누구 여러분들 도와줄 것입니까? 창업을 하고 뭐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서 나 지금 돈 많이 벌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 타겟을 누구로 할 것인가, 누구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수많은 창업 관련된 또 음식점 관련된 책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었는데, 엄마들의 시간, 육아하는 시간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와이프,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탁 띄울 건데요, 제가 왜 하도 정말 많고 많은 이런 업종이 있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이 이유식과 아이 반찬 매장을 제가 했냐? 제가 예전에 뭐 그쪽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거나, 또 그쪽 학과를 제가 나왔다거나, 전문가라든가 요리를 정말 전문적으로 배웠던 셰프라든가, 그것도 아닌데 왜 이쪽의 업종을 제가 선택했는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제 와이프나 애들 사진을 차마 가져오지 못했고요. 고양이가 저렇게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넉다운 되어 있는 사진이죠. 제가 좀 즐거운, 여러분들 좀 웃으시라고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날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퇴근해서 왔는데 바로 저 모습인 거죠. 저희는 이제 아들내미 2명인데요. 엄마가 완전 이 2명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완전 넉다운 되기 직전 실신에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다가 머릿속을 하나 탁 스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우리 집도 저렇게 힘든데 엄마가, 다른 집도 당연히 엄마들이 애 키우면서 저렇게 힘든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저 엄마들의 뭔가 힘든 것을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그 중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옷을 만든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거. 그러면 이유식과 아이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배달까지 해준다면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엄마들이 뭐 애들도 케어해야 되는데 또 마트 가서 장 보시고 또 레시피 보고 요즘에 막 이렇게 막 그 뜨거운 특히 여름에 막 불 앞에서 막 요리해야 되고 이런 수고를 덜지 않을까? 또 다 했는데 잘 먹으면 다행인데 애들이 잘 안 먹고 그렇게 완전 막 힘들어지겠죠. 그 시간을 줄여주자.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더 보내고 또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 엄마들을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제가 처음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도와주실 겁니까? 누구의 시간과 누구의 비용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업종에서 도와주실 건가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두 번째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사업이, 내 자영업이 어디에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 그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내 강점, 약점, 뭐 단점, 뭐 장점 확실하게 파악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뭐 강점이라든지 나 정말 잘하는 거, 나 정말 못하는 거, 나 정말 이렇게 뭐 정말 장점이고 단점이고 다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쯤은 기록해 보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의 장점입니다. 제 장점. 뭐 이렇게 뭐 손가락질로 욕하지 마시고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장점은 계획력이 좋다. 그다음에 준비성, 또 기록하는 것이 좋다. 뭐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 그다음에 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거, 남들보다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정리하는 것이 또 좋다. 그리고 다가구를 운영해 본 경험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원룸 주택이라 그러죠. 원룸 건물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다. 1층 근린생활 시설이라 그러죠. 이렇게 1층이 이렇게 상가 건물이고 나머지 위에가 주거용 이런 건물인 거기서 매장 운영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겠다. 왜냐면 그 전까지 해봤으니까. 잘하고 좋아하는 것. 요리를 제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와이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와이프가 해당 대학교 학과, 전문학과를 졸업했고 학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또 영양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리사, 뭐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와이프에게 하자고 제가 계속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제 그 설득에 넘어갔겠죠, 와이프가. 자, 근데 둘 다 또 차가 있었고요. 그렇게 운전이 또 둘 다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둘이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각자 구역으로 배달하면 되겠다. 왜냐면 또 배달 인원까지 채용하게 되면 또 상당히 또 그런 인건비 측면에서 또 많이 또 마이너스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들 육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희도 애들도 학교 가야 되고 어린이집 가야 되고 유치원 가야 되는데 그 시간만 매장이 우리가 딱 보내고 나서 그 시간이 가능하다는 거죠. 애들이 근데 보통 우리가 늦게까지 못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자 단점인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애들을 아침에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나서 아침에 와가지고 막 운영을 끝내놓고 애들 보통 픽업이 5시 또는 6시거든요. 저희는 늦게까지 장사를 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제가 원래 예전부터 직장생활하면서 저는 원래 6시에 1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새벽 일찍 나오고 일찍 나온 만큼 제 일을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애들을 학교라든지 유치원 보내놓고 그 다음에 아침 출근합니다. 그 다음에 제 걸 빨리 끝내놓고 와이프 일을 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배달 끝내놓고 빨리 끝나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애들 픽업하고 나머지 한 명은 가게로 와서 못다한 정리를 하는 거죠. 청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료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면서 발전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탁탁 맞았다는 것이 아니고 해보니까 시행하고 차고 시행착오를 계속적으로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모든 단점이 계속적으로 영원히 단점이 아니고 내 모든 약점이 영원한 약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서로도 와이프랑 대화하고 계속적으로 서로도 발전해 보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맞춰갔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내 사업에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할 것인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시장에 내가 맞춰서 갈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강점, 약점, 단점 이런 장점을 잘 조화롭게 슬기롭게 극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시장이 커나갈 수 있는, 말씀드렸지만 언택트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수제 또 유기농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쪽의 사업이 앞으로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랜차이즈를 저는 개인 창업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이런 단점들이 있겠죠. 본사의 운영 지침, 규율, 또 시기적절마다 계속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고 숨 막힐 거 같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사업 계획서부터 모든 것을 다 했었죠. 뭐 매장 운영, 매장 위치, 매장 상호명 등등 포함해서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할 것인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배달을 어떻게 하고 시간대를 어떻게 하고 재료 수급을 어떻게 하고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고 등등등 모든 것을 저희가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시행착오가 많은데 등등 이런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을 도와주면서 엄마들이 조금 더 본인들의 가정에 또 본인들의 아이의 시간을 좀 더 썼고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낸 것에 우리의 가게, 우리의 매장에
운영 목표가 있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업 방향성을 거기에 잡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점을 계속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키우고 약점과 단점을 좀 더 보완해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분석하시고 예측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많겠죠. 또 이거 이외에도 제가 뭐 어디서 어떻게 매장 위치를 정할 것인가, 또 배달 업종이기 때문에 메인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뒤에 와도 된다, 골목 안쪽에 와도 된다는 거죠. 또 상권 분석, 임대료 분석, 주변 동종 업체, 유무 등등 해서 정말 할 게 많았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사업이 진입 장벽이 낮아가지고 아무나 경쟁자가 수시시 각각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아이템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업종을 제가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종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막 우후죽순 뭐 하나만 생기면 주변에 쫙 우르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면 치킨 게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아니면 나만의 독자적인 뭔가 뭐 아이템, 나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뭐 커나갈 수 있다. 안정적으로 계속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 고객 확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죠, 여러분들. 자영업은 사업입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매장 운영 마찬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했다 자부할 수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정적으로 매출이 유지되고 단골 고객이 확보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매장 창업 이야기, 성공하는 사업은 시작부터 달라야 한다. 제가 수많은 책과 수많은 동영상 또 수많은 오프라인 창업 강의를 제가 듣고 제 나름대로 1년 이상 이런 사업, 제 스스로 사업 계획서 작성해 보면서 이런 쪽으로 스스로 한번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려는 사업, 여러분들 이 사업 하는데 몇 천만 원, 몇 억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뭐 수년 내에 뭐 수개월 만에 다 날리고 이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철저하게 분석 예측하셔가지고 접근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성공 창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주변 여러분들께 널리 공유될 가치가 생각하신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